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6.25 날이기 때문에 6.25 특집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자,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올해는 2019년 69주년이 되었어요. 제가 매년 6월 25일마다 6.25 전쟁과 관련된 거, 소년병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가지 전쟁 이야기, 북침이냐 남침이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요, 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좀 감동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요, 남북 간의 동족 상잔, 좀 가슴 아픈 그런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해서 많은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꽃을 달고 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요게요, 양귀비꽃인데 참전 용사를 상징하는 배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전 용사를 상징하는 팔찌인데요. 여기에도 양귀비꽃이 있습니다. Lest we forget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 참전 용사를 잊지 말자라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참전 용사들을 묻었던 그 묘지에 양귀비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피었대요. 그래서 이 양귀비꽃이 참전 용사들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몸바쳐 싸웠던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냐면, 최근에 에이시아 캠벨이라는 그런 조만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소녀였는데, 그 친구랑 제가 만나게 된 게 인연이 작년에 처음 만나게 됐어요. 작년에 샘 오출이랑 함께, 에이시아 캠벨과 함께 저희가 문화재청 영상, 서대문형소도 가고 여러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문화재청에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나게 되면서 이 에이시아가 이런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찾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걸 보고 정말 기특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번에 EBS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에이시아랑 이 전쟁기념관 그 앞에 수많은 사망자 명단이 쫙 있잖아요. 6.25 참전 용사들의 그런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명단이 막 있는데, 그 명단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명단에 이렇게 양귀비꽃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런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아직도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참전 용사들도 있고, 그 안에 정말 수많은 감동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따가 에이시아랑 전화데이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관련된 기사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내가 피 흘려 지킨 한국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긴 네덜란드 참전 용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우주르시인데요.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분인데, 내가 정말 피 흘려서 싸웠던 그 한국에 내가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실제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이분을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실제로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우주르 씨는요, 1952년 7월에 이제 참전을 결심을 하고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정말 정전이 체결되기 바로 하루 전에 1953년 7월 26일 철의 삼각지대라는 그 전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상을 입고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제 의식을 잃은 지 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걸쳐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전을 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나라, 이러면은 한국 이러면 이미지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쌩고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한국을 그리워하셨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의 이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라, 내가 지킨 그 나라에서 잠들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도 원했고, 보훈처에 요청을 해서 결국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 실제로 영원히 안식되어 있습니다.
부산 UN 묘지에 UN 기념공원에 실제로 안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이런 참전용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 생각보다 정말 높고 여기에 묻히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참 많이 놀랬고요. 또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원에 3.1공고 아시나요? 예전에 이제 3.1공고가 옛날에는 여기가 3.1 중학교였어요.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1903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3.1공고에 바로 6.25 때 여기에 네덜란드 부대가 있었어요. 1950년 10월에 이제 한국에 네덜란드 파병 부대가 들어오고 나서 일단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적응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제 군부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3.1공고에서 네덜란드 대대가 이제 먹고 자고 적응 훈련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부근에 있었던 수많은 고아, 소년, 소녀들,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걷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그때의 그 추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중대장이었던 레인드로트 슈레더로스 참전용사 협회장님이 바로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3.1공고를 되게 추억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198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을 찾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3.1공고 교장분하고 만났는데 이 건물이 이분이 네덜란드 참전용사분들이 거주했던 건물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특히 외국 사람들은요 앤틱 그 추억이 있는 건물을 허무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먹고 자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고아들과 지냈던 곳인데 추억의 장소인데 그걸 꼭 허물어야겠냐,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건물은 내 건물이요 이런 식으로, 나의 추억의 건물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공무원을 만나서 재건축을 하지 않게 해줘라, 이곳은 역사적인 건물이다 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을 보존해주는 그 대가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슈레더로스 이분이 이제 그런 참전용사 협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매년 3.1공고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3.1공고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약 1년에 3,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0만 원 정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줬고, 여기서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3.1공고에서 지냈던 그 추억, 그때 당시 이제 거둬들였던 그 고아들이 생각이 나서 3.1공고에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줬다라는 게 와, 진짜 대단하다. 참 이렇게 참전을 했고 그것을 또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전달했다라는 게 이 참전용사협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심지어 이 슈레더로스 씨는 이제 졸업하는 학생에게 또 이제 대학 간다고 100만 원씩도 더 주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한국에 애착을 갖고 있는 참전용사들이 계시다는 게 좀 저는 좀 감동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스토리가 제일 감동이었어요. 참전용사 리차드 캐리 월러더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리차드 캐리 월러더 씨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잘생긴 분이었어요. 미군이었습니다. 자, 이분에게 1953년 수원 근방에 이제 미 공군부대에 있었어요. 공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화성시 매양리 부근에 살았던 12살 소녀가 급하게 이제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찾아옵니다. 그 소녀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그 소녀는 그때 당시에 부모도 없었고 자기를 치료해줄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 미군이 화상치료 병동으로 이제 데려다 주고요. 심지어 그냥 데려다 준 게 아니라 헬기로, 급하니까 헬기로 이송해주고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고요. 주변에 이제 치료비를 내줄 사람도 없고 걷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입원비와 치료비를 리처드 씨가 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 외국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건지, 아니 이분들이 참전용사분들이 그런 건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치료비와 입원비도 내줄 뿐더러 매주 과자를 사들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6.25 때 그런 전쟁 고아들이나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미제 과자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그런 과자도 있었고, 우리는 그때 당시 누룽지 튀겨 먹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 달달한 이런 미제 과자를 먹는다는 거는 정말 최고의 간식이었죠. 그래서 매주 과자를 사들고 문병을 왔대요. 화상 상태가 어떤지,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본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소녀가 잘 살고 있는지, 얼굴은 치료가 잘 되는지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여러 이제 수소문한 끝에 이제 캐드 월러 씨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소녀를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훈처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82세가 돼서 미군 부대에 화상 치료를 받게 해줬던 그 화상 소녀, 그 소녀를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까라고 우리나라 보훈처에다가 요청을 했고, 국가보훈처에서 너무 감동 스토리니까 막 여기저기 제보 사연을 막 화상 소녀 찾기 캠페인을 막 열었습니다. 결과 찾았어요. 수원에서 그 할머니를 봤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그 화성시 매양리 인근에서 그 할머니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제보를 바탕으로 방문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해서 결국 그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와 리처드 씨가 만났어요. 그 화상소녀 김연순 씨 할머니는 그때 당시 얼굴이고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만난 장면에서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만나셨는데, 그 김혜순 씨께서 똑같이 리처드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 리처드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 리처드 캐드월러 선생님은 내가 치료 중인 병원에 매주 과자를 들고 찾아왔던 게 기억이 나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매주 선생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렸다고.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실제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휴머니즘이잖아요. 정말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이 어린 소녀의 화상을 치료해주고 잘 지내는지 한번 와주고, 문병을 와주고 과자를 사오는 막 그런 부분이 저는 막 벌써 울컥한 아무튼 그런 감동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감동 사연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A씨한테 참 많이 들어서 감동을 받아서 자, 지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가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잘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그런 참전용사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좀 늦었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에이시아 겜발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부산소녀 캠벨 에이시아라고 해요. 역시 발랄한.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저랑 같이 찍었던 에이시아입니다. 자, 에이시아는 주로 이렇게 참전용사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 하고 있는 주로 활동이 뭐가 있어요? 오늘 6.25라서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사진전을 열었거든요. 아, 네. 알고 있는지는 알고 맞아요. 저번에 들었었어요. 네. 이게 그 사진전을 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연결해주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에이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 한국의 참전용사분들의 그런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막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랑 이제 상상 크리에이터도 같이 했고, 지금 채팅창에서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고. 영어도 잘해요, 여러분들. 에이시아를 간단히 제가 소개하면, 아버지는 캐나다 분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이렇게 참전용사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 유명인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에이시아한테 이런 6.25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의 좀 감동 스토리 한 가지 또 직접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한번 사연을 하나 소개해 주겠어요? 네. 네덜란드에 제 친할아버지 같은 한 참전용사분이 계세요. 네. 바로 사단 할아버지인데, 네.
그때 6.25 전쟁 당시 험한 할아버지 임무가 네. 부산병을 섬에서 배로 구출하는 거였어요. 배로, 네. 네, 그래서 1953년 2월 22일 저녁에 7명의 해군이 작은 배를 타고 구출 작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총격을 받았어요. 네. 전쟁 중이니까, 네. 네, 그래서 험한 할아버지 친구 시스벤 블리에프는 총을 맞고 바로 즉사하셨어요. 근데 한국 병사 미스터 송도 가슴에 아. 총을 맞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아, 험한 할아버지가 타시는 배에 의무병이 있었거든요. 아, 그 배 안에, 네.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응급치료 를 하셔서 미스터 송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아,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예, 다행히, 네. 네, 그래서 다음날 미스터 송은 도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거든요. 아, 배를 타고, 네. 그 당시 의무병이 육이라는 분이셨는데 네. 37년 후에 김포공항에서 그분이 다시 만났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도 미스터 송이 잘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네요. 네, 아, 이렇게 치료를 해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결국 다시 찾아와서 김포공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그것도 기사로 검색하면 뜨나요? 제가 사실 뭔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는 신문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아직 찾지는 그렇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감동 스토리가 진짜 많은데 에이시아는 이런 자료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전용사와 우리 군인들의 그런 끈끈한 감동 스토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이시아한테 들은 이야기, 뭐 3.1금고 이야기도 막 소개를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에이시아가 또 이제 좀 홍보하고 싶은 거, 일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2가지 해도 돼요? 네? 왜냐면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 한 개 더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 먼저 하나는 네. 참전용사님들을 기억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딱 그 얘기였어요. 참전용사들을 기억하자. 내가 오늘 저번에 줬던 양귀비 꽃도 달고 왔어요. 네. 왜냐면 참전용사님들 그분이 그때 당시에 희생을 안 하셨다면 맞아요. 저희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사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UN 평화 기념관에서 열기를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왔거든요. 아, 가슴이 아프다. 네.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6월 14일부터 시작했고요. 아, 이제 막 시작했구나. 네. 그리고 아마 한 6개월 정도? 아, 그게 UN 평화기념관이 어디 있는 거죠?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내가 가보고 싶은데 부산이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부산 사시는 분들 UN 평화기념관에 꼭 가셔서, 그 UN 평화기념관이 묘지도에 있는 곳이죠, 그쵸? 이번에 UN 묘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이제 그 근처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 중에 이번에 그 네덜란드 참전용사 바우주르 씨도 여기서 안장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UN 기념공원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사진전을 한다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꼭 가서서 사진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요. 자야 될 시간인데. 별로 늦은 시간 아니에요. 그쵸? 자, 에이시아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억양이 부산 사투리도 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만나요.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끊을게요. 네. 네. 예,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말도 너무 잘하고,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저는 이 나이 때는 주로 방방 타고 고무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엔군 참전용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이제 유엔군 참전용사분들 중에서 유해를 못 찾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한국분 누군가의 사연이 있는데 찾고 싶은데 못 찾는 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TV에도 나왔었고 기사도 많이 떴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우리 에이시아, 캠벨 에이시아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또 한 가지 영상 보여드리려고 해요. 에이시아랑 같이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제가 EBS 상상 크리에이터에서 에이시아와 함께 1분 영상이라고 이번에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6.25가 부침이냐 남침이냐 헷갈리신 분들을 위한 영상, 또 에이시아랑 나눈 이야기들 1분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안녕! 자신 있나요? 네. 북침 남침 되게 애들이 헷갈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부산 근처, 뭐 창원, 대구 근처에 사신 분들은 한번 UN 평화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진전, 지금 에이시아가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한번 사진전도 와서 보시고, 이제 한국 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저 이분 알아요 하면은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면 그 유해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관련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6.25와 관련된 지금 감동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요, 터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형제의 나라, 이렇게. 제가 예전에 린지2를 했었는데, 게임을 프리서브를 한창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파티를 하면 꼭 터키 남자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코리안, 막 브라더, 뭐 형제의 나라 이러면서 되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랬는데, 왜냐면 터키는 우리나라에 6.25 전쟁에 엄청나게 많이 참전을 했고요. 진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참전한 게 터키입니다. 터키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끈끈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감동 실화로 만든 영화 한 편, 예고편을 보여드리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üney Kore'ye asker gönderiyoruz, duymuşsunuz. Duydum binbaşım. Kore halkının bize ihtiyacı var. Dün bizeydi, bugün onlara. Ne dersin? Şeref duyarım. 50 yıl geçmiş. Ayda? Baba. 여러분, 깜빡깜빡거리죠? İzin versinler onu da götüreyim. O zaman 뭐 이상하다? 여러분 깜빡거리죠? 괜찮아요? 나만 깜빡깜빡거리나?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안 깜빡거려요? 죄송해요. 나는 화면이 막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잘 나와? 미안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틀어줄게. 이거 편집해야겠다. 다시 틀어드릴게요. 나만 깜빡거린 거였어. 죄송합니다. Güney Kore'ye asker gönderiyoruz, duymuşsunuz. duydum binbaşım. Kore halkının bize ihtiyacı var. Dün bizeydi, bugün onlara. Ne dersin? Şeref duyarım. 50 yıl geçmiş. Ayda? Baba. İzin versinler onu da götüreyim. O zaman dönerim. Yeter! Ayla buranın vatandaşı ve burada kalacak. Geri geleceğim ben, tamam mı? Geri geleceğim. Ve bu sefer hiç ayrılmayacağız. 전쟁터에서 버려진 저를 끝까지 친딸처럼 보듬어 주시고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 아일라가. 네, 작년에 개봉했던 아일라라는 영화의 OST랜다. 예고편을 잠시 보여드렸어요.
자, 이 아일라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작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터키가 같이 이렇게 만든 수교 60주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영화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일라가 한국 전쟁 중에 전쟁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격이 있었던 곳에서 아이 한 명을 발견을 했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실어증에 걸립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데 이 터키 청년이 이제 터키군이 그 아이를 걷어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막 사랑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아일라라는 이름은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김설이라는 그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되게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분도 약간 어렸을 때 얼굴이 달덩이같이 동글해서 달을 닮았다. 그래서 터키어로 아일라가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일라로 지을게 하면서 정말 아빠인 것처럼 아빠처럼 진짜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걷어주고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아무도 거두지 않았다면 살아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전쟁 중에 먹을 것도 없고. 자,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아버지처럼 걷어줬기 때문에 터키어로 아버지가 바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바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터키군이 이 슐레이만 씨가 터키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쟁고아니까 부모님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터키에 가서도 계속 이 아일라를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무슨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찾다가 6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2010년에 두 분이 60년 만에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됩니다. 실화라는 거죠. 이 아일라라는 영화가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 만났던 영상을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보면 이제 이 김은자 씨가 김은자 씨가 할아버지에게 왜 이제서야 찾아왔냐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 바바를 그리워하던 이 아일라 할아버지가 진짜 너무 꿈에 그리던 분을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실제로 만났을 때 진짜 엉엉 울면서 그때 당시를 막 그리워하면서 이러한 감동 스토리가 있더라고. 이걸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이 아이가 아마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그 아이일 거예요. 김설. 이 아이로 연기한 이때 사진이 실제 슐레이만과 아일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기 때 6.25 전쟁 때 정말 아버지처럼 걷어주신 분이고 평생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6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 슐레이만 부부와 이제 실제 김은자 씨가 만났던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슐레이즈만 씨는 이 김은자 씨랑 만나고 나서 작년엔가 이제 현년 92세에 결국 2017년이네요. 2년 전에 2017년에 한국 개봉까지는 보지 못하고 터키에서 개봉하는 것만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터키에서 개봉할 때 시사회에서도 이제 병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장까지 가서 이 영화에 애착을 갖고 그 극장에서 영화 보시고 좀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봉할 때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꼭 이제 이 김은자 씨랑 같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화로 만들어졌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김은자 씨랑 이제 김설 연기했던 이 김설과 같이 이렇게 시사회에 실제로 올라가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6.25 전쟁이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유엔군의 참전이 사실 정말 전세로 뒤바뀌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에서 조금만 밀렸으면 우리는 고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북한군이 내가 북한 말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에 남침인 게 이제 불법으로 선전포고 없이 남침한 게 이제 결국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나게 된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엔군 이런 참전 용사들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동 스토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사들을 찾아보고 막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아일라라는 영화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휴머니즘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전쟁 중에 내가 이제 치료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궁금해서 수소문해서 찾고, 그리고 3.1 공고에서 그 고아들과 지냈던 그것이 추억이 돼서 정말 네덜란드에서 장학금을 20년간 이렇게 보내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6.25를 맞이해서 이런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국군 장병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그런 참전용사들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꾸준히 양귀비, 그리고 Lest We Forget, 이런 관련된 행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전용사들에게도, 외국 참전용사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게 댓글로도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